조용한 강가에 장자와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들 중 한 명이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걸까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는데도 자꾸만 벽에 부딪히고 지쳐요. 남들은 잘만 해내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장자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이 강물을 한번 보아라. 물은 그저 흐를 뿐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내려가면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간다. 바위가 길을 막으면 돌아가고 틈새를 만나면 스며들어 간다. 그런데 한 번도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 너는 왜 물처럼 살 수 없겠느냐?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지만 물은 그냥 흐르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사는 법을 알려줄 수 있나요? 장자는 환히 웃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물은 그냥 흐를 뿐이지. 하지만 그 안에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물은 억지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자기 길을 간다. 결국 바다에 닿고 세상을 적신다.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너무 애쓰거나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더 힘들어질 뿐이다. 제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으로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 너무 애쓰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물처럼 살 수 있을까요? 장자는 잔잔히 미소를 지으며 다시 강물을 가리켰습니다. 물은 늘 자신의 속도와 방향을 유지한단다. 남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갈 길을 찾는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라. 그 길을 천천히 따라가면 된다. 다른 제자들도 조용히 그 말을 듣고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물처럼 사는 법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장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습니다. 너희가 물처럼 살 수 있다면 삶이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억지로 이기려고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며 너의 길을 찾아가 보아라. 그러면 강물처럼 멀리 흘러가며 스스로의 바다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그들의 마음까지 부드럽게 적셔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장자는 강물 위로 떠다니는 작은 나뭇가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나뭇가지를 보아라. 물 위에 떠다니며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결국엔 물살을 따라 흘러가지 않느냐? 나뭇가지가 바위에 부딪힐 때도 있고 물살에 휘청일 때도 있지만 끝내 물길을 따라 자신만의 여정을 이어간다죠. 사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제자들 중 한 명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나뭇가지처럼 산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저는 매일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고 그걸 다 해내려면 애써야만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물처럼 살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자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 모든 일을 억지로 맞추려 하느냐? 나뭇가지는 물살을 거스르지 않고 그냥 맡기며 흘러간다. 하지만 사람은 자꾸만 자신이 물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애쓴다. 억지로 흐름을 바꾸려고 하면 너희도 지치고 부러지게 된다. 제자가 고개를 갸웃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냥 흘러가기만 하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물처럼 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단지 내가 지나치게 애쓰지 않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을 말한다. 억지로 일을 이루려 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흐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나 그 틈새로 스며들겠지요. 장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다. 물은 절대 바위를 밀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돌아가거나 스며들며 자신의 길을 계속 이어간다.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 내가 바위를 억지로 밀어내려 한다면 결국 지칠 뿐이다. 하지만 물처럼 길을 찾아간다면 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이다. 다른 제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선생님, 제 삶에 있는 바위 같은 문제들을 만나면 그냥 피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장자는 그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부딪히지 말라는 뜻이다. 바위는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지 않느냐? 물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 바위를 돌아가고 결국에는 바다에 닿는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너무 문제를 정면으로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그 주위를 살펴 다른 길을 찾아보아라. 그러면 힘들지 않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각자의 고민을 떠올리는 듯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장자는 조용히 강가에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 물속에 던졌습니다. 돌이 물 위로 튀며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보아라, 물결도 결국엔 가라앉고 다시 잔잔해진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 억지로 이기려 애쓰지 않고 흘러가는 삶을 살면 너희 마음도 강물처럼 평온해질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물살의 흐름이 제자들의 마음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며 장자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물처럼 흐르는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친구들은 저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자신이 부족해 보일 때가 많아요. 이런 생각 때문에 흐르는 물처럼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제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환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느라 많은 고통을 겪는다. 하지만 너는 저 나무를 한번 보아라. 장자는 강가에 서 있는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나무는 키가 크지도 굵지도 않았지만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옆에 다른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다. 더 크고 화려한 나무가 있어도 이 나무는 자신이 이곳에서 할 일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킨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속도나 높이를 따라하려고 애쓴다면 너의 뿌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지 않고 너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제 자신만을 바라보면 되는 건가요? 남들을 아예 보지 않는 것이 더 좋은가요? 장자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다만, 그것을 너의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강물도 흐르면서 옆에 작은 개울이나 다른 강줄기를 만난다. 하지만 그 흐름은 오직 자신의 길을 따라간다. 다른 사람을 보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는 너 스스로 정해야 한다. 또 다른 제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가끔 다른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처럼 보여서 초조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자는 제자의 말을 듣고 강가에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물 위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이 돌이 물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아라. 돌은 아무리 천천히 움직여도 결국엔 강바닥에 닿는다. 하지만 그것을 서두르지 않는다. 너도 내 속도를 믿어라.
남들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내가 느리다고 초조해할 필요는 없다. 모두가 자신만의 속도와 길이 있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군요. 남과 비교하지 않고 제 속도로 가면 되는 거군요.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장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다. 하지만 물이 길을 따라 흘러가듯 너도 차근차근 내 길을 따라가면 된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흘러가는 것이다. 내가 너만의 속도로 흘러가다 보면 어느새 너의 바다에 닿아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이해와 다짐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며 그 소리로 제자들을 달래주는 듯 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물처럼 흐르고 비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모든 걸 그냥 흐름에 맡겨버리면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제 삶의 목표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자는 제자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을 강물 위에 띄우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이 나뭇가지도 어디로 흘러갈지 알지 못한다. 하지만 강물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엔 바다에 닿게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해도 너의 삶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방향을 찾아갈 것이다. 제자는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을 흐름에 맡기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를 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요? 장자는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강물이 흐르며 바위에 부딪히고 틈새를 찾아가듯 너도 움직이며 너의 길을 찾아야 한다. 다만 그것을 억지로 이루려 하지 말라는 것이다. 억지로 방향을 바꾸려 할수록 물길이 흐트러지듯 너의 삶도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중요한 건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 방향을 찾는 것이다. 다른 제자가 손을 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장자는 강가에서 새 한 마리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저 새를 보아라. 새는 바람이 불어도 구름이 가려도 하늘을 날아간다. 바람이 강하면 그 흐름에 맞추어 날고 바람이 잔잔하면 스스로의 날갯짓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새는 하늘에서 어떤 길이든 자신이 날아갈 방향을 찾아간다. 너도 그렇게 해보아라.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너의 마음이 가고 싶은 곳을 찾으려 노력해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끔 사회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정말 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장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너의 길은 다른 사람이 정해줄 수 없다. 물이 강줄기를 따라 흐르듯 너의 길도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남들이 정해준 길이 아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의 흐름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며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와 깨달음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동안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만 들렸고 제자들은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흐름에 맡기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찾는다는 것이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괜찮았던 것이 내일은 그렇지 않고 제가 세운 계획이 갑자기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 변화 앞에서 저는 자주 무서워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힘들어집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장자는 그의 말을 들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강가 근처에 서 있는 나무가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가지를 보아라.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가 흔들리고 휘어진다. 하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가지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 바람이 아무리 강하게 불어도 나무는 뿌리를 단단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 변화란 바람과 같은 것이다. 처음에는 너를 흔들고 두렵게 하지만 결국엔 지나가고 만다.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나뭇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어떤 변화는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드는 것 같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닥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기회일 때가 많다. 처음에는 너무 큰 바람처럼 느껴져서 견디기 힘들지. 하지만 그 바람이 너를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변화가 올 때는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나무도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고 그저 바람에 맞춰 흔들리지 않느냐? 다른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에 흔들리더라도 버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저는 변화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내가 변화에 저항하려고 할 때 생긴다. 변화를 피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의 길을 찾아야 한다. 강물도 폭우가 내리면 물살이 거세지고 길이 바뀌지만 그 흐름을 멈추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변화가 닥쳐올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곱씹는 듯 했습니다. 장자는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변화가 찾아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변화를 영원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하나의 과정임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변화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그 흐름은 변화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삶의 비유처럼 보였습니다. 제자들은 장자의 말을 곱씹으며 조용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제자가 고개를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삶이 너무 복잡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단순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장자는 살짝 웃으며 강물에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돌멩이는 물속으로 가라앉으며 작은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돌멩이처럼 무거운 것을 내려놓는 것과 같다. 강물은 스스로 가벼워지기 때문에 멀리까지 흐를 수 있는 것이다. 너희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라.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제자는 장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해야 할 일들이 많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잘 유지하려다 보면 놓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자는 강가에 무심히 놓인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뭇가지도 한때는
큰 나무의 일부였을 것이다. 하지만 가지가 떨어져 나와 강물에 떠다니며 새로운 길을 찾고 있지 않느냐? 사람도 그렇다. 내가 진정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외의 것들은 내려놓아야 한다. 모든 것을 붙잡으려 하면 결국 너 자신을 잃게 된다. 또 다른 제자가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라. 그것은 강물이 모든 길로 동시에 흐르려 하는 것과 같다. 강물은 자신이 갈 길을 선택하며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들을 받아들인다. 너도 내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선택해야 한다. 진정한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다. 제자는 그의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진심을 다해 몇몇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뜻인가요? 장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하려 애쓰지 말고 내게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힘을 쏟아라.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가식 없이 진심으로 대하라. 그게 바로 단순한 관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법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곱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떠올리며 마음속에서 정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장자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물처럼 단순하게 흘러라. 너희 삶의 무게를 줄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면 너희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강물은 자신이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가벼운 몸으로 바다를 향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흐름을 바라보며 각자 자신만의 길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장자는 미소를 띤 채 강가를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한동안 말을 잊은 듯 가만히 강물 소리를 들으며 장자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어느새 저녁 햇살이 강물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물처럼 사는 법, 비교하지 않는 법, 자유를 찾는 법, 변화에 유연해지는 법, 그리고 단순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정말 물처럼 살 수 있을까요? 장자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처럼 사는 것이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 강물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나면서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간다. 너희도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느새 너희 삶은 물처럼 자연스럽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다. 다른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장자는 강물 위로 작은 돌멩이를 하나 던지며 말했습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돌멩이를 던져라. 억지로 이뤄야 한다는 압박감,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변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런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첫걸음이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아라. 너희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에 집중하라. 그렇게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물처럼 사는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명씩 강가에 서서 손으로 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흐르는 강물을 조용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마음속에서 스스로의 돌멩이를 던지고 가벼워지는 법을 배워가는 듯 했습니다. 장자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가를 따라 걸으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희는 이미 물처럼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다.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너희만의 길을 찾아라. 물은 절대 거꾸로 흐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흘러간다. 너희도 너희 속도로 흘러가라. 그러면 삶은 너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다. 제자들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서두르지 않았고 누구도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물결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삶의 돌멩이는 무엇인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더 가벼워질 수 있을지 말입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강물처럼 억지로 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는 삶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지금보다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